오늘은 제가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애플워치를 쓰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애플의 다양한 디바이스, 그 중에서도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워치인데요.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애플워치 시리즈 5 스페이스 그레이 셀룰러 모델과 스페이스 블랙 에르메스 에디션입니다. 이 중 에르메스 블랙 모델은 한정판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매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은 여기에 꺼지지 않는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 청각 건강을 위한 소음 앱이 추가가 되었고요. 나침판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티타늄, 세라믹 등의 새로운 소재들이 추가가 되었고, 앱스토어를 애플워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음성 메모 앱 등을 워치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애플워치를 쓰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맥북 프로, 맥북 에어, 아이맥 등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유용하게 초기에 설정할 수 있는 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테크 신제품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피 채널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기능들은 모두 애플워치 시리즈 5에서만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워치OS 6를 통해서 기존 애플워치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간 애플워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손목을 들지 않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목을 들지 않을 때는 시간은 물론이고 운동량을 체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은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과 운동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켜져 있을 때와 차이는 바로 시간은 초 단위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초 아래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충분히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나이키 에디션이나 에르메스 에디션을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애플워치는 이러한 에디션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깨우지 않을 때는 어떤 에디션을 착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은 어떤 에디션을 착용하는지 깨우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는 액세서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용한 부분은 바로 애플워치에서 이제 음성 메모를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성 메모를 워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음성 메모를 해야 되는 경우 아이폰을 꺼내지 않고도 바로 음성 메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유용한 부분은 바로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바로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바로 소음 앱인데요. 소음 앱은 우리의 청각 건강을 위해 추가된 기능인데요. 주변 소음을 파악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소음 이상이 되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청력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는 곳에 있다고 하면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을 피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소음 레벨은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제품의 소음 등을 측정할 때도 이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 그리고 활동 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활동 앱은 우리 일상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게 되고 이에 맞춰서 3개의 링을 채워줍니다. 하나는 움직이기, 즉 칼로리 소모량에 따라서 채워지게 되고요. 하나는 운동한 시간에 따라서 채워지게 되고, 하나는 시간당 1분 이상 일어난 횟수를 가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 활동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활동링은 애플워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활동링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기 빼고는 가능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동링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남았다 하면 이걸 채워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채웠다고 하면 또 내일도 채워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링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는 효과가 분명 있더라고요. 이러한 활동 데이터는 워치OS 6 업데이트와 함께 추세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전체적인 운동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러한 추세를 통해서 내가 요즘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도 저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인데요.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운동한 시간, 일어서기에 따라서 배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운동을 하거나 특정한 운동량을 넘어서게 되면 배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저와 겨루기를 통해서도 배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월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배지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특정한 날에 주어지는 목표를 달성해도 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모은 배지들인데요. 이 배지를 모으기 위해서 전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애플워치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림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도착하는 다양한 알림을 애플워치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답장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다양한 스마트워치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러한 알림을 주는 편의는 상당히 큽니다. 메일, 메시지, 카톡 등 다양한 알림이 왔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여행을 하면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거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도 그렇고요. 그럴 때 워치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간단하게 답장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을 받을 때 아이폰을 만약 보고 있는데 애플워치에서 또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아이폰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아이폰에서 바로 알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워치의 중복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도 똑똑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다양한 앱들의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애플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잠시 재생을 멈추고 싶거나 다음 곡을 재생하고 싶거나 할 때 바로 애플워치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 볼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의 제목을 알고 싶다면 시리에게 물어봐서 바로 어떤 음악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스키를 타면서 경로를 기록할 수도 있고 필요한 앱들은 애플워치에서 바로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애플워치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애플워치를 쓰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바로 배터리일 것 같아요.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은 상시 표시형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면 이틀 정도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시간은 GPS를 필요로 하는 운동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때는 워치나 밴드를 착용하는 걸 그리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때는 충전기 위에 올려두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터리 타임은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운동 알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애플워치가 운동 시간을 기록해주고 이에 따라서 활동량을 기록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추세도 기록을 해주고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했는데 깜빡하고 운동 시작을 누르지 않았을 때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운동을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애플워치가 너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운동 시작을 누르게 되면 애플워치가 운동을 하는 것 같다고 파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운동 데이터도 포함을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즉 운동 시작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도 애플워치가 알아서 그 데이터까지 함께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한 데이터들을 제대로 기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운동을 하다가 멈췄는데 운동 기록이 계속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는데요. 운동을 멈춘 것 같으면 애플워치가 너 운동 끝났지? 하고 알림을 해주는 동시에 운동 데이터 기록을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본인이 아니야 나 운동 계속 하고 있어 또는 운동 끝났어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월별 도전 목표 배지인데요. 처음에는 이 월별 목표가 저는 유저마다 다 같은 목표가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월별 목표가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기반으로 다 다르게 설정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목표를 받게 되고요. 운동량이 적은 분들은 도전 목표가 좀 적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2월 도전 목표는 무려 하루에 900이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목표인 것 같은데요. 과연 제가 이번 2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월에 하루 평균 5.4km를 운동을 해야 도전 목표를 달성을 해서 배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운동량이 많지 않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링 7번만 완성을 하면 도전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15분 이상 9번 운동을 하면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쉬운 목표를 받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점차 운동 목표가 상향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배지도 앞에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F는 심장의 달, 세계 여성의 날, 지구의 날, 세계 요가의 달, 새 도전 목표 등 특별한 목표를 제공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배지들은 미리 알아야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특별한 배지들은 보통 이틀 전에 알림을 해줍니다. 애플워치로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매일 착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림을 받아서 해당 일의 목표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특별한 배지들의 도전 목표들은 그리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림을 받아서 이러한 배지들을 모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새해 도전 목표는 7일 연속 활동링 3개 채우기로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애플워치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사용할 때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음성으로 메시지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받아쓰기를 잘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바로 음성으로 답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굳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누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음성으로 나 지금 가고 있어 등을 남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플 디바이스들과의 연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애플워치로 알림을 보내주지 않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잠금 해제가 필요할 때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게 되면 애플워치가 잠금 해제가 됩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를 통해서 맥 잠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 위에서 연동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애플워치에서 음성 메모를 한 것을 바로 아이폰 맥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어팟 프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에서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주변음 허용 모드를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바로 이러한 연동성도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애플워치를 쓰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마트워치에 착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맥북, 맥북 프로, 맥북 에어, 아이맥 등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유용하게 초기에 설정할 수 있는 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